칠성아, 너는 이 괴짝을 가져가거라. 꼴조수다 형님. 그 냄새나는 나무 쪼가리는 형님이나 평생 끌어안고 사쇼.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임금님 치세, 전국이 가뭄과 홍수로 어수선하던 어느 여름 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만석군 부자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채에서는 가쁜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최 부자였지만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빵 안을 밝히는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듯 최 부자의 생명줄도 간당간당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평생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큰아들 칠성이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앉아 있었고, 문지방 너머에서는 작은 아들 만석이가 초조한 듯 서성이고 있었지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의원을 불렀으니 조금만 더 견디세요. 칠성이는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자신의 거친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 손은 칠성이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굳은 살이 박히고 검버섯이 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했던 산 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둘째 만석이었습니다. 형인 칠성이 무명옷을 입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만석이는 번지르르한 비단 옷에 옥반지까지 끼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언제쯤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버지는 아직입니까? 의원 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칠성이는 우직하고 심성이 고와 아버지를 도와 굳은 농사일을 도맡아 했지만 만석이는 장터 투전판을 전전하며 아버지 속을 시커멓게 태운 천하의 난봉꾼이었습니다. 만석아, 목소리를 낮추거라. 아버님께서 들으시겠다. 듣긴 뭘 들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 그나저나 유서는 써놨소. 증인서 줄 이방 어른은 오시라 했소. 만석이의 말본세에 칠성이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저 철없는 동생이 다 말아먹을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그때 감겨있던 최 부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칠성아 만석아, 내 말을 잘 듣거라.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두 아들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방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그 괴짝은 칠이 다 벗겨지고 여기저기 흠집이 난 누가 봐도 장작으로나 쓸 법한 물건이었지요. 내가 죽거든 재산은 이렇게 나누거라. 만석이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쫑긋 솟았습니다. 최 부자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과 번쩍이는 황금 열쇠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첫째 칠성이는 저 낡은 괴짝을 가져가거라. 내 평생의 손때가 묻은 것이다. 네, 아버님, 저는 괴짝 하나면 족합니다. 칠성이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을 물려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썩은 괴짝 안에 금송아지라도 들었나 하는 의심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둘째 만석이는 이 황금 열쇠와 곳간의 모든 재산을 가지거라. 순간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곳간의 모든 재산이라니 입이 귀에 걸린 만석이는 넙죽 황금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까이고 아버님, 역시 아버님 눈은 정확하십니다. 제가 이 집안을 아주 떵떵거리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요. 반면 칠성이는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위해 헌신한 자신에게 고작 빈 괴짝 하나라니.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칠성아, 섭섭해 마라. 그 괴짝이 너를 지켜줄 게다. 쿨럭. 그 말을 끝으로 최 부자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많은 생을 마감한 최 부자. 방 안에는 칠성이의 통곡 소리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만 만석이는 뒤돌아 몰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만석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상복도 벗지 않은 채 형 칠성이를 불러 세웠지요. 형님, 아버지 유언 들으셨죠? 이 집과 논밭, 꽃가는 다 제 겁니다. 형님 몫은 저 괴짝 하나뿐이니 이제 그만 나가주쇼. 만석아, 그래도 형제간에 의가 있지. 어찌 장례도 끝나기 전에. 의는 무슨, 내 돈 까먹으려고 그러우? 썩 나가요. 결국 칠성이는 낡은 괴짝 하나를 지게 지고 정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라곤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뿐이었지요.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칠성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괴짝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 집만 남기셨습니까? 이 텅 빈 괴짝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칠성이는 괴짝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쾌쾌한 먼지 냄새만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엄청난 반전의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 부자의 고래등 같던 기와집은 구판이라도 벌어진 듯 매일이 요란스러웠습니다. 황금 열쇠를 손에 쥔 만석이는 제 세상 만난 듯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댔습니다. 여봐라, 술이 떨어졌다. 아예 양조장을 통째로 사 오너라. 내 돈은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니라. 으하하하. 비단 장수와 술 장수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안방에서는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을 시끄럽게 울렸지요. 논밭은 소작인들에게 가혹하게 새를 물려 원성이 자자했고 곳간의 쌀가마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쑥쑥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아버지의 피땀 어린 재산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오늘의 쾌락에 취해 비틀거릴 뿐이었습니다. 반면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방이었지만 칠성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밭을 갈고 벼짐을 나르느라 손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지만 칠성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윗목에 모셔둔 낡은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만석이가 조금 걱정입니다만 아버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겠지요. 칠성은 품에서 깨끗하게 빤 하얀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갓난아기의 살결을 만지듯 괴짝의 모서리부터 경첩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조용한 방 안의 천이 나무에 스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처음 가져왔을 때는 먼지가 뽀얗게 앉고 칠이 벗겨져 볼품없던 괴짝이었지만 칠성의 지문이 닳도록 문지른 덕분에 이제는 그 어떤 자개장보다 은은하고 깊은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에게 이 괴짝은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나무 질감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온기, 그 묵직한 침묵이 칠성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대화 상대였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만석이의 방탕한 생활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이 깬 새벽,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있던 만석이의 눈에 문득 아버지가 쓰시던 안방의 빈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저 자리에 괴짝이 있었지 하는 생각과 함께 뱀 혓바닥 같은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평생 바늘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던 꼬장꼬장한 양반이 왜 하필 그 썩은 괴짝을 맞이 놈한테 줬을까? 만석이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방 안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칠성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전 재산을 주고 칠성에게는 빈 괴짝만 줬다. 만석이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그래. 분명 그 안에 뭔가 있어. 땅 문서 아니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금두꺼비. 아버지가 나 몰래 형놈한테 뒷구멍으로 챙겨준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쫓겨나는 놈이 괴짝을 끌어안고 그리 서럽게 울 리가 없지. 자신의 낭비벽은 생각지 않고 형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못된 신보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만석이의 눈동자를 탐욕으로 번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만석이와 그의 신복 마당쇠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를 죽이며 칠성의 오두막 흙담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밤, 칠성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이 문창호지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지요. 나으리, 정말 저 안에 금덩이라도 있을까요? 칠성 도련님 성정에 그럴 리가. 쉿, 조용히 해라. 저걸 좀 보란 말이다. 만석이가 가리킨 곳에는 칠성이가 괴짝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괴짝을 어루만지며 흠집난 곳에 자신의 옷고름을 잘라 덧대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색안경을 낀 만석이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거 봐라, 저거. 밤마다 저렇게 닦고 또 닦는 걸 보니 보통 물건이 아니야. 장작으로도 못 쓸 나무 쪼가리를 저리 애지중지할 리가 없지. 분명 저 안에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숨겨져 있는 게야. 만석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천석 재산을 다 탕진해가는 마당에 형이 가진 저 낡은 괴짝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성의 오두막은 난데없는 소란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만석이가 장정대여섯을 이끌고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평온하게 아침밥을 짓던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내 밤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형제간에 비밀이 있어서야 쓰겠소. 그 괴짝 내게 넘기시오. 내 쌀 2가마. 아니, 3가마 쳐주리다. 만석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턱짓으로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칠성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동설 안에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유일한 유품을 내놓으라니요. 칠성은 방문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습니다. 이놈아, 내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런단 말이냐. 논밭이며 집이며 다 가져가 놓고 이제는 아버님 손때 묻은 이 괴짝마저 탐내는 것이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된다. 절대로 못 준다. 커허, 이 양반이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여봐라, 저 괴짝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리 유난을 떠는지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 뭣들 하느냐, 어서 뺏어라. 만석이의 호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하인들이 칠성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칠성의 비명 섞인 절규가 아침 하늘을 갈랐습니다. 탐욕에 미친 동생과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는 형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석이의 손짓 하나에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좁아터진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칠성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당탕, 쨍그랑, 칠성이가 아끼던 이 빠진 사발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박살이 났고 겨우내 덮으려던 솜이불은 하인들의 흙발에 짓밟혀 걸레짝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뿌연 흙먼지가 피어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칠성은 장정둘에게 양팔이 꺾인 채 처참하게 부서지는 집안을 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놈들아, 그만둬라.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제발. 제발 그 괴짝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자 만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귀를 후비적거렸습니다. 아, 거 참 시끄러워 못 듣겠네. 형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잖소. 뭣들 하느냐. 어서 저 괴짝 드러내지 않고 저 안에 든 금은 보화를 당장 확인해야겠다. 만석이의 도끼 어린 고함 소리에 하인들은 윗목에 고이 모셔둔 낡은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칠성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하인들이 괴짝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칠성이 전 먹던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하인들을 뿌리치고 괴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괴짝의 한쪽 모서리를 칠성이 잡고 반대쪽을 하인들이 잡은 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아버님의 혼이다. 손대지 마라. 아, 이 양반 힘이 왜 이리 장사야. 놔요 좀. 그때였습니다. 땀으로 미끈거리는 손이 괴짝 모서리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의 시선이 공중에 뜬 낡은 나무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콰지직, 쾅, 둔탁하고도 처참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낡을 대로 낡은 괴짝은 딱딱한 마루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혔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뚜껑은 저만치 날아가고 옆면의 나무 판자들은 비명처럼 쩍쩍 갈라져 나뒹굴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자식이 죽은 듯 부서진 괴짝 파편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만석이 역시 혹시나 금덩이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자네를 살폈지요. 그런데 쪼개진 괴짝의 밑바닥이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저게 뭐야? 바닥이. 왜 두 겹이야? 보통 괴짝이라면 바닥이 한 겹이어야 하거늘 부서진 나무 틈새로 또 하나의 바닥판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정교하게 짜인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만석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거칠게 밀치고 괴짝 잔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디만석 비켜, 비키란 말이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분명 이 속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우지끈 만석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은 바닥 판자를 무자비하게 뜯어냈습니다. 칠성의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드디어 드러난 비밀 공간, 그 어두운 틈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의 기대와 달리 쏟아져 나온 것은 번쩍이는 금괴도 은덩이도 아니었습니다. 쾌쾌한 묵은 내가 나는 누런 종이 뭉치와 낡은 장부들, 그리고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서찰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웬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들이야. 금은? 내 금은 어디 있어? 돈은 어디 있냐고. 만석이는 실망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종이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발광했습니다. 허공에 흩날리던 종이 한 장이 망연자실해 있던 칠성의 무릎 앞에 나풀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먹냄새, 그리고 눈에 익은 필체.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최 부자의 글씨였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필체가 아니냐. 서찰의 겉봉에는 떨리는 필체로 내 아들 칠성이만 보거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칠성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칠성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분노였습니다. 만석이, 내 이놈, 내 놈이 정령 사람이더냐. 서찰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칠성아,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둘째 놈 만석이가 의원 몰래 내 탕약을 바꿔치기 하여 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죽어가는 순간 혀가 마비되고 오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만석이의 폐륜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짝에서 쏟아져 나온 장부들은 만석이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몰래 땅 문서를 빼돌린 기록, 그리고 독초를 구하기 위해 약재상과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었습니다. 뭐라고? 그 늙은이가. 아니,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만석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회개를 기다리며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칠성은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을. 내 놈이 독살했구나. 내 오늘 내 놈의 뼈를 갈아 아버님 영전에 바칠 것이다. 비켜라. 내 당장관하러 가서 이 억울함을 밝힐 것이다. 칠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품에는 아버지가 남긴 피 묻은 증거물들을 목숨처럼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형님, 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거기서. 만석이 다급하게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탓에 흙바닥에 꼴사납게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하인들도 살인 증거가 나왔다는 말에 기가 질려 감히 칠성을 막아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은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님을 죽인 원수다. 기다려라.
사또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할 테니. 칠성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관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온 마을에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서슬퍼런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칠성이 바친 서찰과 장부, 그리고 약재상의 진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만석에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만석, 듣거라. 내 아비의 친필 서찰과 이 장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 사또 나으리. 그게 아니오라. 저는 그저 아버님 기력을 돋우려고 탕약을. 억울합니다요. 사또가 탕 하고 관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 여기 약재상이 독초인 비소를 내 놈에게 팔았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오리발을 내미느냐.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천륜을 어기고 아비를 독살한 죄 내 놈이 알렸다.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만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나 좀 살려주슈.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안 그러리다, 형님. 포졸들이 만석에게 칼형구를 씌워 질질 끌고 갔습니다. 만석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렸지만 칠성은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한때는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동생이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아버님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만석이 끌려간 자리에 벗겨진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만석이의 죄가 밝혀지면서 그가 불법으로 가로챘던 모든 재산과 집은 본래 주인인 칠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인이 방탕하게 흥청망청하는 사이 집은 주인보다 먼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돌 틈 사이로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제멋대로 삐져나와 있었고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사랑채 기둥의 단청은 비늘처럼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칠성의 그림자가 해질녘 굵은 노을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천 석의 재산과 집문서가 다시 칠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광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쇠로 된 문고리에 뽀얗게 앉은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방 안은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아랫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던 칠성의 손에 서늘한 한기가 전해졌습니다. 화려한 자개 장식도 비단 이불도 그대로였지만 정작 그곳에 있어야 할 아버지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텅 빈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둑해진 방 안, 칠성은 촛불 하나를 켜고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괴짝 앞에 앉았습니다. 다 부서지고 깨진 괴짝 바닥에서 나온 꼬깃꼬깃하게 접힌 한지 한 장.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촛불의 일렁임에 따라 아버지의 붓글씨가 살아서 춤추는 듯 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너에게 빈 괴짝을 준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만석이 놈의 눈에 도끼가 서린 지 오래되었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었다면 그 놈은 재물을 뺏기 위해 너마저 해치려 들었을 것이다. 이 괴짝은 너를 살리기 위한 방패였다. 쫓겨나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모질게 굴었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종이를 쥐고 있는 칠성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들이 후두둑 떨어져 먹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앞에 죽음보다 남겨질 큰아들의 목숨을 더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고 원망할 뻔했던 그 빈 괴짝 속에는 사실 세상 어떤 보물보다 무겁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서진 괴짝 조각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미련한 놈은 그것도 모르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칠성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칠이 다 벗겨져 볼품없는 그 나무 괴짝은 칠성에게 있어 황금 열쇠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화려한 황금에 멀기 쉽지만 진정한 사랑은 투박한 껍데기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은 법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지키려 했던 최 부자의 깊은 속내,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린 칠성의 효심이 오늘따라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도 저 낡은 괴짝처럼 겉보기엔 투박해도 속에는 자식 향한 걱정과 사랑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오늘 야담국 간지기가 풀어놓은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곳간에도 따뜻한 감동이 채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 곳간이 마르지 않고 계속 재미난 이야기를 지어 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쌀 한 가마니씩 보태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황금 열쇠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막힌 사연 한 보따리 짊어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댁내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